앞부분 한 소절만 해주세요.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 미스터트롯3의 탑 12등을 차지한 홍성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3의 홍삼아 홍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이보컬 채널에서 아티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컨텐츠는 처음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홍성호 씨를 우리 제이보컬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식구가 돼서 이번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너무나 멋진 모습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자, 홍성호 씨, 네. 이번에 4코를 진행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일단 저희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 노래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도 있었고 네. 뭔가 한 가지의 소원을 푼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보면서 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호 씨의 많은 매력들이 흘러나와서 제가 보는 내내 울컥울컥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또 우리 소속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다 보니까 약간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약간 울컥하면서 제 와이프가 옆에서 오빠 울지마 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재밌는 무대 보시면서 분석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뽑습니다. 자, 성호 씨는 노래 오늘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 붐이 형님. 자, 제가 지금 아니 이때 네.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붐 씨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신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네. 조금 뒤에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로 언제 하지? 가사 뭐였지? 여기서 춤 이렇게 출까? 뭐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와중에 분명히 갑자기 말을 걸어서 사실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나 이거 보고 있다 빵 터져가지고 자, 계속 봐볼게요. 네. 지금 뽑은 이 사람은 제작진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연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사연을 먼저 읽고? 특별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원주? 아들바라기 김미동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게 네. 회사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과 누님이 출연하실 거라고는 네. 우리 회사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 분들께서 뭔가 성호 씨를 위해서 특별하게 네.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작가님하고도 친하고 뭐 가족과 친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정말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저기에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엄마랑 누나가. 그래서 약간 뭐지? 이러다가 이게 가족이 사연을 써줬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감정이 약간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계속 봐볼게요. 네. 제 아들은 15년 전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성우 타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어떻게? 그래도 표정 관리해. 고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이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타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네. 부모님 그늘에서 좀 떠나서 있다 보면 네. 엄마, 아빠 이런 글자 하나만 들어도 울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더 뭔가 솔직히 너무 울컥했는데 노래해야 되니까 계속 억지로 이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또 성호 씨가 불렀던 게 나야 나 네. 신나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울컥하면요 가수들이 음정 플랫이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콧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 울림통이 울려지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같은 회사 식구로서 이때 너무 걱정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 나름대로 차트 1위도 하고 자리를 잡았던 아들이 아니 근데 화면 보시면 네. 아이돌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차이가 커요. 아 그래요? 네. 이때 보면 네. 뭔가 잘생겼고 멋지지만 네. 약간 뭐랄까 좀 거친 남자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호 씨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서글서글하고 좋은 사람 느낌, 좋은 청년 느낌이 물씬 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더 좋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성호 씨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도 성호 씨 트롯으로 넘어온 걸 너무 잘했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오디션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트롯 오디션이에요. 제 아들은요 일본에서 15년을 활동했고 미스터트롯 3에 나와서 최종 12위를 차지한 홍성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호 씨 이번에 미스터트롯을 네. 몇 명이 지원을 했죠? 2만 3천 명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만 몇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미스터트롯의 영향력이 이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연이 2만 명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성호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롯이라는 장르가 조금 어색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등을 차지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정통 트롯 하는 친구들이 있고 세미 트롯 하는 친구들이 약간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퍼포먼스 쪽으로 빠져서 약간 중간중간에 흥을 돋궈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탈락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추가 합격하면서 그리고 올라가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트로트 하는 친구들 떨어진 친구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호 씨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쟤는 공부 같이 안 했는데 100점 맞는 애들이 있어. 제가 성호 씨를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될 놈 되리라고 하잖아요. 될 놈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게 제이보컬 19로 영입을 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성호 씨가 이때 네. 눈물을 훔쳤잖아요. 네. 이때 이 모습. 여러분 성호 씨가 제 앞에서는 상남자입니다. 대표님 그거 하시게요? 막 약간 그거 해야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저렇게 그냥 엄마 한 글자로, 네. 엄마 한 단어로 네. 저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역시 막내 아들 맞구나. 네. 여러분 근데 저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끼리 만나서 네. 이렇게 재미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미동님 어디 계십니까? 김미동 씨. 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쪽에 끝에 끝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예. 네. 자 참 어머님이 네. 미인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 성호 씨 아버님도 만나 뵀었거든요. 네. 그런데 성호 씨가 어머님을 더 많이 닮았어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딱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의 피지컬을 성호 씨가 닮고 성호 씨 지금 키가 몇이죠? 제가 지금 187cm입니다. 여러분 187이래요. 큽니다. 그리고 외모는 또 어머님을 닮아가면서 참 이렇게 매력적인 트로트 가수가 제 옆에 앉아 있네요. 한국에서 팬 한 명도 없이 오디션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라도 현장에 가서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관객 투표가 있는 경연이기에 가족들은 TV 앞에서만 숨죽여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네. 성호 씨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네. 요즘 트로트 씬은 네. 지금 아이돌 씬하고 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매니지먼트가 막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미 팬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호 씨는 일본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시장은 아예 그냥 첫 시작이잖아요. 네. 첫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다른 동료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좀 외로움은 없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정말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관객분들이 다 상대만 쳐다보고 있고 상대만 연예인처럼 와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냥 뭐 있구나 하고 이쪽만 보고 와 이러고 제가 느끼기엔 심사위원분들도 더 자주 본 친구들한테 시선이 간 것 같고 정말 뭔가 되게 혼자 독백하듯이 이렇게 다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깨 부숴야겠다. 약간 이런 다짐을 도끼를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참 큰 산을 넘어왔네요. 그리고 트로트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낮았던 단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퍼토리도 많이 없어서 한 곡 한 곡을 이제서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어땠어요?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너마리아라는 곡 할 때도 비나 손비나의 추천이었어요. 저 곡도 손비나의 추천이었고 저는 모든 곡이 새롭기 때문에 작가님들, PD님들, 출연자들의 추천을 받고 계속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아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트로트가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가수나 연예인분들이 활동하다가 안 되면 아 나 트로트나 해야지 하고 행사 많이 다니려고 넘어갔던 시장이 트로트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트로트판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 트로트판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임영웅 씨 보세요. 임영웅 씨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 커버만 100곡이 넘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호 씨가 트로트판에 도전한다는 거 정말 큰 결심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앞으로 성호 씨가 엄청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성호 씨가 직접 댓글을 남겨 놓았을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이보컬 채널 5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김 대표를 봐서라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저는 제 아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모님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무대를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일본에서 가수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응원해 줄 수도 없고 뭐 일본어도 모르니까 찾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던 부분을 약간 해소시켜주는 이번 무대로 그래서 너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성호 씨를 이렇게 데리고 횡성에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대하는 모습을 보면 뭉클뭉클한 게 있으신가 봐요. 그때도 이제 성호 씨 아버님께서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성호 씨 무대를 보니까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못해도 행복할 판인데 잘해버리기까지 하니까 아주 어머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호 씨 이거 촬영 끝나고 어머님께 전화 한번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네. 사랑한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만큼은 제 아들 성호가 노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마음껏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87의 남자가 방송국 나가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좀 힘든 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평소에 잘 돼도 노래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면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빠는 울고 있어. 저는 그래서 우리 아빠 있는 곳을 보지 않고 노래를 해요. 근데 성호 씨는 또 방송이잖아요.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님 사랑 표현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아요. 울면 안 돼. 아 엄마 나 여기서 이런 캐릭터 아니란 말이야. 경연 때는 그 공정성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결승에 올라오면 가족들을 초대하던데 맞아요. 아깝게 우리 아들이 준결승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초대 직전에
제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12위까지 올라서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고 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 홍성호 사랑한다. 네. 아니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건 성우 씨는 모를 거예요. 네. 저렇게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 제가 진짜 처음 봤거든요. 네. 정말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제가 봐도 네, 표정을 많이 들켰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성호 씨. 예. 이게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죠, 어머니? 정말 제 눈에는 네.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멋진 아이고. 아들. 근데 전 궁금했던 게 네. 어머님이 언변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방송 카메라가 다 앞에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떨리던 다리도 떨리고 갑자기 손에 땀이 나고 이런 게 여러분 방송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침착하게 네. 차분하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 기자도 하셨었어요. 기자를 하셨군요. 그래서 글도 네. 잘 쓰시고 뭐 이렇게 네.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성호 씨를 훨씬 빛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때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네. 가장 무서운 게 네. 조명이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확 몰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네. 정말 나 혼자 있는 느낌? 모두가 저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이때 솔직히 긴장감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때가 이 무대 컨셉이 네. 경연 때 컨셉이잖아요. 네. 김용빈을 이겨라 컨텐츠였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이나믹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러분 이런 무대 올라가면 다 떨립니다. 맞아요. 남진의 나야나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댄서 팀 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혁진이다. 아유. 아니 이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때 사실 다들 뭔가 리액션을 하잖아요. 뒤에서 뭔가 하는데 항상 붐 형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기거든요. 이게 방송에 다 안 나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저 형만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다가 뒤를 딱 봤는데 형이 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그때 긴장이 탁 풀렸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 붐 씨가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성호를 응원합니다.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소리 질러.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호 씨가 아이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발성 자체가 약간 대중가요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제이보컬에 와서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홍성호만의 트롯을 만들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호 씨 요즘 네. 트롯을 부르면서 네. 어떠한 점이 이 트롯의 매력이다. 트롯은 이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구나. 이러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하면서 지금 되게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전 솔직히 어른분들이 왜 좋아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오셨는데 왜 트롯을 좋아하실까? 그치. 그런데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감정이나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1단계지만 계속 연구하고 파보고 싶어요. 트롯. 너무 좋습니다. 앞부분 한 소절만 해주세요.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소리 질러.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아니 근데 네. 안무까지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 방송을 보면서 성호 씨만 안무팀이 있었고 네. 성호 씨만 신나는 걸 불렀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감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네. 알고 계세요? 전 사실 몰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어떤 곡을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저만 댄스팀이 붙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압박을 사실 느꼈어요. 내가 이 분위기를 더 띄워야 돼. 같이 섞여야 돼. 막 이런 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안무 연습도 하기 힘들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연습 시간이 다 합쳐봐야 1시간? 그런데 네.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네. 여러분 홍성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럼 몸치야. 춤은 잘 추는데 노래는 못하고. 여러분 이러한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람이 푼다 길가에 목록집 하는데 이거 춤추면서 하기 힘든 노래인데 너무 멋졌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유. 나 한 잔 차에 한 잔 건건이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어때서 우리 제이보컬 채널에는 가수 지망생 여러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성호 씨의 이런 보컬 테크닉을 조금 알려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순간을 되게 즐기고 그 순간 그 가사에 되게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가사를 할 때는 관객석이나 심사위원분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 표정에 집중이 깨질 수가 있어서 자기 자신한테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꿀팁이라면 꿀팁. 좋은 노하우인데요. 네.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분 역시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수 지망생 여러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노래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 마인드.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을 갔을 때 어차피 뭐 이분들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고 동생이고 그냥 그치. 일반 사람들이다. 맞아. 근데 내가 왜 쫄지? 사실 겁을 먹어서 이 오디션을 망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건데 뭐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수 있는 사이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보통 입시를 하던지 간에 또 오디션을 보든지 간에 잘하던 학생들이 망치는 이유는 긴장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팁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나쳐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디션과 입시를 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나 건들지 마 용비나 비켜라 지목해서 아니 우리 채널에는 사랑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콘텐츠가 용빈이를 이겨라잖아요. 그치. 1등을 이겨야 되는데 네. 왕처럼 태국 왕족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용빈이를 이겨야겠다. 용빈이한테 겁먹지 않겠다라는 포부로 했습니다. 그치. 근데 사실은 겁먹고 있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의 책임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용빈을 이겨라라고 하는 이 컨텐츠다라고 들었을 때 어떠한 순간이 있다면 김용빈을 꼭 언급해라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 홍성호 씨에게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성호 씨가 저 부분에서 써먹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제작진 여러분들도 재밌습니다. 지금 김용빈 씨 하면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잖아요. 신동에서부터 라이징 스타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거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대부분 신동 출신 가수들은요 신동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정말 교과서 같이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김용빈 씨도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를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꼭 우리 채널에서 이 장면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예능이거든요.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야 나. 노래 나야나를 연습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고 연습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네, 왜냐하면 제가 연습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그렇구나.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가볍게 한다는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목에 조금 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치. 내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가수들이 노래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만의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호 씨가 설명했던 건 뭐냐면 다른 엑스트라적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듣기도 거북하거든요. 근데 편하게 그냥 해주면 듣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야나라고 하는 곡은 이미 악기 섹션이 쿵쿵 때려주기 때문에 굳이 노래에 힘을 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밤내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그리고 요즘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슬슬 저의 노래를 갖길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해야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의 색깔이 나올까?